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대부분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예비 창업에 성공한 저희 멘티의 사례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지금 시점이면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컨설팅이나 창업 패키지 사업이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늦게 창업 패키지 사업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멘티들 같은 경우도 최대 내년 3월까지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예비 창업이나 아니면은 초기 창업을 어떤 사람들이 응시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기준으로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멘토링을 하면서 사례가 되는 그런 멘토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응시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비대면 분야에서만 창업 패키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 두 창업 패키지의 특징은 7개월 동안 사업 기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총 40시간 정도 창업 교육을 해줍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전문가의 멘토링을 월 2회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멘토로 고르는가도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성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고를 때 그냥 그분의 프로필만 보지 마시고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력을 좀 조회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멘토를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지재권 취득 후에 또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집중 발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주간 기간별로 어떤 아이템들을 선발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초창패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 창업 아이템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 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업종 무관하게 이번에 선발했고요. 단 굉장히 중요한 거는 1980년 7월 18일 이후 출생인자, 다시 말해서 39세 이하인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대부분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예비 창업에 성공한 저희 멘티의 사례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쌤투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는 비대면 컨텐츠로 응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쌤투쌤은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조계원 대표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미국의 유사한 컨텐츠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야에 대한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선생님들의 니즈, 한국의 선생님들이 본인한테는 고객이죠. 이 플랫폼을 사용할 고객의 니즈를 먼저 꼼꼼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니즈에 맞춰서 플랫폼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씁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는요. 쌤2쌤은 교육 자료를 다시 말해서 플랫폼 안에 공유를 해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무슨 시간에 이런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올리게 되면 그 동일한 자료가 필요한 선생님이 비용을 내고 그 자료를 구매하는 그런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차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차별성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샘투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아이템, 이걸 저희는 뭐라 그러죠? 혁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 관한 혁신성을 어필을 하고요. 컨텐츠의 다양성, 왜 다양하죠? 컨텐츠를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도 있고 기타 슬기로운 생활, 뭐 어떤 생활, 뭐 또는 뭐 야외 활동도 있고 야외 학습, 뭐 견학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웹이나 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쉬운 접근성, 사용자의 편리성 등등의 우리 이 컨텐츠가 갖는 아이템의 차별성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적었고 그리고 국내의 목표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내에서도 이 아이템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 아이템이 한국에서도 어필하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는 또 어떤 시장의 확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링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을 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앱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부분들도 형상화해서 올릴 필요가 있고요. 앱도 있지만 웹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미지화해서 올려줍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창업 아이템의 개발이에요. 실제 이 아이템 개발을 가지고 저한테 오면 저는 아이템의 고동화를 많이 좀 시켜줘요. 25년 넘게 마케팅 컨설팅을 하거나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성을 확장시키는 거를 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샘투샘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이 시장성을 확장을 시켰죠. 어떻게? 대안학교나 또 하나의 전 세계 교육열이 가장 뛰어난 한국.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라는 시장을 조금 더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는 교사에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교사에 포커싱이 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합격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 없는 또는 한국에 없었던 이런 아이템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한테는 상당히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목적성은요. 크게 세 가지를 잡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공유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는 균등한 기회, 세 번째는 교육의 발전, 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 창업 아이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유 플랫폼 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공유 플랫폼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쏘카가 떠올라요. 공유 경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의 목적이라는 것을 어필할 때 상당히 트렌디한 키워드들이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필요성이나 너무 많은 혜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현 가능성이에요. 과연 이게 아이디어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비즈니스의 모델, 다시 말해 BM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모델링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공유 플랫폼의 고객은 누구고 실제 사용자는 누구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과 이런 디자인 싱킹적인 사고에서 모델링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좋을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나 그림으로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일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조기 마감, 조기 사업 완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저는 준비를 아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순간 기획은 이렇고요. 실제 이거를 구현하는 시간은 이렇고요. 구현한 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까지 7개월 안에 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짜야지 7개월 안에 저는 제조만 하겠습니다. 또는 7개월 안에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들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어떤 입장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아주 평범할 수 있죠. 그래서 7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매출까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링이 나오고 그리고 내 아이템의 시장 분석과 경쟁력 확보라는 게 있죠.
내 아이템이 이게 있고요. 유사 아이템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상담을 한 케이스에 앱을 하나 개발하고 싶은데 배달앱이에요. 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메프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죠. 기존 경쟁사와 우리가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모델들을 좀 그림으로 또 그려서 주는 게 좋습니다. 시장 분석까지 한 다음에 성장 전략 중에서는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 경영학의 기본은 숫자화하면 관리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들기 때문에 이 돈은 언제 필요하고 이 자금에 대한 소싱은 어떻게 하겠다. 물론 100% 줘요. 어디에서? 예창패나 초창패, 예비창업 패키지나 초기창업 패키지는 1억 내에서 100% 주거든요. 근데 조금 1억까지 또는 1억보다 약간 오버해서 자금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왜 좋을까요? 그래야지 한 8천, 한 7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필요 자금이 딱 1억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나와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잡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팀 구성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이사와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다라는 거를 그분의 이력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끌어서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분이 정말 인턴을 했더라도 또는 그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단순 참여했더라도 디테일하게 좀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어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인력 구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커졌을 때 홍보 마케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금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고요. 라는 확장성에 따른 인력 계획까지를 꼼꼼하게 적으셔야지만 이 그 예창패나 초창패 금액을 받고 이분들이 먹튀하지 않겠다. 이분들이 여기까지만 사업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 계획, 기존의 인력 플러스 추가 계획까지 꼼꼼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드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한테 상담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써줄게요. 이런 업체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자금을 사업계획서 써서 합격하면 커미션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 말고요. 정말 전문가인데 사업계획서만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아야 하느냐? 미국을 비롯한 해외는요, 다 컨설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컨설팅에 대한 어감이 되게 안 좋죠. 경매하면 땅이나 부동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컨설팅하면 부동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합격으로 가는 이 기간이나 합격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업종에 맞는 컨설팅을 받으셔서 예창패, 초창패 2021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늦지 않아요. 왜? D-30일 아니면 닥쳐서 준비하잖아요. 결단코 사업계획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아이템을 고도화하시고 사업계획서를 계속 디벨롭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제 그 쌤투쌤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합격의 솔루션들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향해 달려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인드 디자이너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